세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탄도미사일로 해상 목표를 타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중국의 둥펑 26과 둥펑 21D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대함 탄도미사일이며 그중 둥펑 21D는 사거리 1500km, 공선 오차는 약 30m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명중률은 항구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데 적합하며 기동 중인 항공모함을 타격하려면 동시다발적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합니다. 둥펑 26은 사정거리가 4000km에 달하며 더욱 진보된 유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움직이는 표적을 공격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대함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공개 미사일 표적 시험은 여기에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공선오차 1m라는 충격적인 명중률을 세계에 선보였으며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한국이 테스트에 사용한 미사일은 KTS-SM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의 한화사가 설계를 맡았으며 목표는 잠재적 적의 다양한 지하 및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KTS-SM은 총 길이 약 4m, 직경 0.6m이며 두 가지 버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KTS-SM-1은 고정 발사대 방식으로 발사되고 최대 사거리는 약 180km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침투관통형 열압력탄을 사용합니다. KTS-SM-2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최대 사거리는 약 290km로 알려졌으며 침투관통형 열압력탄뿐만 아니라 단일 고폭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KTS-SM은 미 육군의 이테킴스보다 진보됐으며 위성 항법장치와 관성 항법장치 시스템을 사용하고 GPS 제밍 및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형 공선 오차가 2m 이내라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탄도미사일의 공선 오차는 30m 미만만 되더라도 매우 대단한 것으로 평가되며 파괴력을 고려할 때 10m 이내에만 도달할 수 있으면 작전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2m 이내의 정밀도는 성능이 과도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미사일은 굳이 해상의 목표물에 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이 무언가 입증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의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은 해상에서 표적선 실사격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포괄을 설치하지 않은 테스트 미사일은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공선 오차는 전례 없는 1m 이내에 도달했으며 이는 말 그대로 관역의 한가운데에 꽂힌 것입니다. 이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함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함 탄도미사일의 주요 표적은 항공모함입니다. 현재 중국, 미국, 러시아는 유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탄두의 폭발력과 운동에너지로 항공모함을 한 번에 격침 가능하며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KTS-SM은 본래 포병킬러로 알려져 있으며 종말유도 능력은 없지만 명중률이 매우 높아 대함 전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80km에 불과하여 대함 미사일로서 전술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TS-SM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피하기 위해 성능을 제한한 것으로 지금은 미사일 개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성능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KTS-SM은 세계 최고의 정확도와 더불어 한 개당 제작비가 8억 원에 불과하며 대함 미사일을 상호 보완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해상 표적 타격 테스트를 선보인 것은 세계에 한국이 강력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했음을 선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미사일의 정밀 제어 기술은 사거리 800km의 현무사 미사일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한국 탄도미사일의 높은 명중률은 일본의 이즈모급 항공모함을 격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종말 유도 능력이 없는 탄도미사일도 항구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완성도가 높은 방위산업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이와 같은 행보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고 우리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한국은 전자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한국이 정말 이런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나?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맞고 역시 어딘가 미심쩍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 남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왜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가? 이 타격 정확도는 의심스럽다. 이중자대다. 이것이 바로 대량 살상무기인데 미국은 왜 내버려 두는가? 짖는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 사람을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빵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대사관을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이 해제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이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또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다. 한국은 예전에는 만들 수 없었는데 지금은 능력만 있으면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일본이지? 이러면 일본도 자위용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나설까? 한국과 일본은 입으로만 시끄럽게 떠들 뿐이다.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아시아 국가들은 단결하지 않는다. 만약 단결하면 가장 강력한 힘은 여걸 세력이 아닌 아시아 국가가 갖게 될 것이다. 정말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머리에 문제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다투게 하고 슬며시 손에 총을 쥐어줬다. 아무런 상관도 없다. 한국 땅은 손바닥만 하고 우리 공격하려면 999발은 필요하다. 반면 우리는 단 3발이면 된다. 한국군은 지난 세기에 침략자에게 대항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그래서 한국군은 항상 침략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달라진 것은 저항하는 방식일 뿐이다.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일본이 중국보다 위협적이다. 작은 한국 빵주들은 미국 놈들의 개일 뿐이야. 나는 한가로이 산책이나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라. 군사력의 바탕에는 종합적인 국력이 있다는 상식을 아무도 잊지 않았겠지? 동아시아가 함께 번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